안녕하세요. 남기고입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소식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 5년 이내에 자동차만 순정 부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자동차는 중국산으로 대체한다. 부품을 대체한다. 라고 정부가 물러났습니다. 이걸 물러났다고 뉴스에서 표현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여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셨거든요. 세 번째, 검찰을 폐지를 하고 그 검찰의 기능을 행안부로 이관한다 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3가지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파가 심각한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질서를 파괴하고 자꾸 좋아지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서를 파괴하고 흐트러뜨리는지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개혁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흔히 말하는 이재명 정부, 그 대통령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판에 휘말렸었고 물론 지금 대통령이 돼서 정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법기능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온당한가,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도덕성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낫다라는 민주당에서 무려 법사위원장 사선 의원이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그게 또 사전에 잡혀서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는지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대통령 정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요 당시 사회주의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던 게 이승만 정부였고 그걸 토대로 박정희 정부가 기업주도. 왜 기업주도입니까? 우리는 자본이 없고요.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물건을 들여와서 팔고 흔히 말하는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쌤 제가 일화를 알려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대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했던 기업이거든요. 대우. 우리 한민족의 진취성을 상징했던 도전정신을 상징했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옛날 파키스탄에 진출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대우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파키스탄 사람들을 부려보려고 시키려고 하니까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요, 누구를 지배해보거나 부려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국인한테 시켜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더랍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왜? 그 영국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해봤고 다른 민족을 식민지화 시켜봤던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리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화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부려보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약했고 그 정도로 세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뒤처졌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뚫었던 게 지금의 K-팝 이전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었고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먼저 나갔던 거, 더 먼저 세계화, 글로벌로 뛰었던 게 대우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대우가 단순하게 그냥 나쁜 기업, 호도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나쁜 기업이 아니었고요. 물론 차입 경영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진국에서 선진국 넘어가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300%, 400%.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부채가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모든 기업이 다 그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놓던 게 당시 김대중 정부였고, 그래서 없어질 필요가 없었던 그 기업이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저는 대우 출신도 아니고요. 저는 기업가 가족이 다 공무원입니다. 저는 친가 외가 다 공무원이세요. 뭐 고위 공무원도 계시고 중앙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공무원이세요. 근데 제가 개인 사업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인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창의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규제하고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규제당하지 않을까? 이거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당장 그거부터 떠올리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흔히 말하는 좌파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 정부를 지지를 하는지, 이게 맞는지, 이 방향은 맞는지. 결론은 뭡니까? 우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 나오고 상무 정신, 문약한, 글만 하는 이게 아니라 상무 정신, 움직이고 활동하고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 부동산 투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은요 여러분들 부채 갚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기업은 쉬울까요? 기업은 대규모로 투자하고 그거를 대규모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개인은요 뭐 1억, 2억, 10억 빌리면요 평생 갚아야 됩니다. 근데 기업은요 100억 빌린 거 1년 만에도 갚을 수 있는 게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그게 망했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똑똑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발 이재명 정부, 물론 대한민국 성공해야 되겠지만 방법적인 면이 맞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